전하, 오늘 밤 수라에 손을 대시면 아니 되옵니다. 침전 앞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은한 미음 냄새와 따뜻한 바낌이 올라오는데도 그 온기가 사람들의 목덜미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섰고 상위의 그릇들은 아무 죄도 없는 얼굴로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눈에는 그릇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라는 방금 막 올려졌습니다. 궁중의 식사는 그냥 주방에서 만들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라관에서 시작된 음식이 여러 손과 절차를 거쳐 침전 앞에 닿는 동안 그 자체가 하나의 방어선이 됩니다. 그 방어선의 핵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들기 전 먼저 음식을 확인하는 검식 절차가 있었고 이를 맡는 기미상궁이 존재했다는 설명이 전해집니다. 왕을 오래 모셔온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밤도 그 방어선의 한가운데 기미상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누군가가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독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독이라는 말은 칼보다 빠르게 사람을 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라간의 숙수와 상궁, 내시의 손목까지 한꺼번에 죄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기미상궁은 상 앞에 앉아 숨을 낮게 들이켰습니다. 눈동자가 그릇들을 훑었습니다. 밥, 국, 장, 김치, 찬들 평소라면 질서정연하게 놓였을 상차림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문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상을 들고 들어온 내시의 이마에 맺힌 땀, 상궁들의 어깨에 걸린 긴장, 그리고 수라의 손을 대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 자는 침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누가 임금의 식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그 선은 날카롭게 그어져 있었으니까요. 이 선을 넘는 순간 실수는 곧 역모의 냄새가 됩니다. 기미상궁은 상 위에 놓인 은수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은이 독을 가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벽한 방패였던 적은 드뭅니다. 은은 어떤 조건에서는 변색으로 이상을 암시할 수 있지만 모든 독을 가려내는 마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은수저가 검게 변하면 독이라고 단정해 왔습니다. 오늘 밤 그 단정이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궁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미를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미상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 위의 국그릇 가장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름 한 점이 평소보다 두껍게 떠 있었습니다. 단지 오늘 국이 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공포는 늘 그럴 수도 해서 시작합니다. 기미상궁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독을 탄다면 어디가 가장 쉬울까? 수라간에서? 운반하는 길에서? 침전 앞 상차림에서? 수라는 여러 손을 거치지만 바로 그 많은 손이 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완벽히 한 사람의 손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침전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밖에 호의가 한 번 숨을 삼켰고 안쪽에 내시가 종종 걸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침전 안의 공기가 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기미상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 밤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이 수라를 드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독이 없으면 소동은 죄가 되고 독이 있으면 소동은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 끝장을 던진 자의 눈이 기미상궁을 찔렀습니다. 마치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 상에서 이미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고.
김이상궁은 결심했습니다. 검식은 절차이지만 오늘 밤 검식은 선택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 한 숟갈이 아니라 궁궐의 운명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밤. 그 순간 상궁 하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수라 평소와 달리 한 번 더 들렀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한 번 더 거쳤다는 말. 절차가 늘어나면 안전해질 것 같지만 때론 반대가 됩니다. 손이 늘면 책임도 흐려지니까요. 김이상궁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왜 수라가 한 번 더 들렀는지 그 이유가 오늘 밤의 충격적인 핵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의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한 번 더 들른 곳이 어디였는지 말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입 하나로 사람 목숨이 갈립니다. 침전 안에서 누군가 낮게 쏘아붙이자 방금 전까지 숨소리만 들리던 공간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눈길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수라상도 은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수라를 들고 온 내시의 소매 끝,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상궁의 손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수라는 수라관에서 곧장 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사는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절차의 연속인데 오늘은 그 절차가 평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수라관에서 조리된 음식이 중간에 어떤 공간 사람들이 잠깐 받는 곳이라 부르는 을 거쳐 다시 상차림으로 정돈된 뒤 침전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어선이 한 겹 더 생긴 게 아니라 손이 한 번 더 닿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손이 늘면 책임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틈은 독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썩힙니다. 김이상궁은 상 앞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식은 원칙적으로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들기 전 먼저 맛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점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원칙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원칙을 이용하면 원칙은 방패가 아니라 가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들렀습니까? 내시는 목이 타는 듯 침을 삼켰습니다. 퇴선관 쪽입니다. 상을 잠깐 내려 정리하라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리하라는 말은 궁궐에서 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이 음식은 잠시 무주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이 그릇은 어떤 손도 받아들입니다. 김이상궁은 상차림을 다시 읽었습니다. 드라마 속처럼 은수저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궁궐이 기대는 것은 결국 사람과 절차입니다. 오늘 밤 검식이 단순한 맛보기가 아니라 기록과 봉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눈에 띄지 않는 것부터 살폈습니다. 장, 맑은 국물, 작은 종지들, 무엇이 섞여도 가장 늦게 들키는 것들입니다. 냄새와 표면의 기름막, 가루의 침전 같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때 상궁 하나가 김이상궁의 옆으로 아주 조금 다가왔습니다. 아까 뚜껑이 한번 열렸습니다. 대사는 짧았지만 방 안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누가 열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범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능한 사람의 수가 공포를 키우니까요. 수라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심은 한 사람을 향하지 않고 궁 전체를 감쌉니다. 그리고 의심이 궁을 감싸면 결국 사람들은 독이 있었는가 보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김이상궁은 그 질문이 다음에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충격적인 이유는 독 그 자체가 아니라 독이 필요해진 정국일지도 몰랐습니다. 왕의 건강이 흔들린다는 소문 하나로
대신들의 말이 달라지고 붕당의 계산이 바뀌고 가까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지금 당장 한 숟갈을 뜨면 그녀가 쓰러지든 멀쩡하든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궁궐의 결론은 항상 다음 칼을 부릅니다. 김이상궁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절차를 더 붙이는 방식으로 수라들인 사람 모두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봉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나갈 수 없게, 누구도 서로를 감출 수 없게. 그리고 김이상궁은 상위의 한 그릇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조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치는 향이 강해 작은 이물도 숨기기 쉬웠습니다. 김이상궁은 수저를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퇴성간에서 정리한 자가 누구인지 지금 말하십시오. 내시는 입술을 떨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길은 거짓말이라기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침전 안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렸습니다. 왕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이상궁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조치의 수저 끝을 댔습니다. 아주 조금 입술에 닿을 만큼만. 그리고 아무도 크게 숨쉬지 못했습니다. 은수저가 변색하는지 보는 눈이 아니라 김이상궁의 목젖이 움직이는지 보는 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드시겠답니다. 막을 명분이 없으면 오늘 밤 우리는 다 죄인이 됩니다. 침전 안쪽에서 그 말이 다시 떨어지자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김이상궁의 입술이 아주 작게 젖었습니다. 수저 끝에 뜨거움이 목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궁중의 일상식은 정해진 시간과 격식 속에서 움직이고 그 체계는 감시와 책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통제가 어긋났습니다. 예외는 반드시 이유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이유는 대개 한 가지로 모입니다. 누군가의 이득입니다. 김이상궁은 조치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닿게만 했습니다. 혀끝으로 확인한 것은 맛이 아니라 이상함이었습니다. 아주 약한 떫은 기운, 혀끝을 얇게 조이는 느낌. 사람의 혀는 공포와 함께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김이상궁은 자기 감각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기 시작하면 궁궐에서는 그것이 곧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신 사람을 보았습니다. 수라를 든 내시가 유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궁들 중 한 명은 그릇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서지 않는 자는 책임에서 멀어지려는 자일 수 있습니다. 퇴성간에서 정리하라 한 분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내시는 목을 움츠렸습니다. 상 약방 쪽에서 기름을 거두라 하여. 그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음식이 만만이 아니라 몸의 문제로 다뤄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늘 밤엔 너무 편리한 가면이었습니다. 약이라는 말은 언제나 선한 이름으로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보양이라는 말로, 속을 달랜다는 말로. 김이상궁은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하가 드시게 두되 드신 뒤에도 살릴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 숟갈을 삼키되 전체를 삼키지 않는 선택. 아주 적은 양을 삼키고 곧바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표정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가 오늘 밤의 결론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침전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그림자가 문턱에 닿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계산이 완성된다.
그때 김이상궁의 속이 천천히 꺼져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삼킨 아주 적은 양이 이제야 몸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혀끝이 아니라 뱃속 어딘가가 묵직해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즉효성이라면 판단이 빠릅니다. 늦게 오는 반응은 독인지 아닌지조차 확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공포는 그 틈에서 자랍니다. 김이상궁은 상을 물리게 했습니다. 오늘 밤의 물림은 일상의 절차가 아니라 봉쇄였습니다. 방금 상을 잡았던 자들 모두 이 방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불쑥 나섰습니다. 소동이 커지면 전하께서 더 놀라십니다. 지금은 소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좁히는 때입니다. 그녀가 겨눈 첫 번째 표적은 은수저가 아니라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이런 밤의 결정적 단서는 물증이 아니라 동선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를 지나갔는지, 어느 순간 뚜껑이 열렸는지, 누구의 분부가 내려왔는지, 내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퇴선관으로 옮길 때 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사람이 왕의 수라 동선에 섞였다는 것. 그것은 독 한 방울보다 무겁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밥상까지 손을 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전하의 몸을 위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기름을 거두라 하여. 김이상궁은 그를 데려온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저자를 누가 드렸습니까? 내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윗전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윗전. 정확히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겁먹게 만드는 말. 김이상궁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의 갈등은 독살만이 아니라 권력의 손길이었습니다. 독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끝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독이 들어갈 길을 만들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든 이유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왕을 흔들기 위해서였을 수도, 궁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김이상궁은 침전 밖으로 나오며 비로소 속을 움켜쥐었습니다. 아까의 묵직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수도 있고 공포가 만든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결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결론이 곧 전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수라상을 바라봤습니다. 왕의 밥은 따뜻한데 그 밥을 둘러싼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궁궐의 독살 미스터리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은 사라져도 의심의 구조는 남습니다.